이번 시간에는 용접용 재료 설치 및 장비 점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CO2 용접 장비 준비의 36페이지부터 62페이지, 그리고 65페이지부터 8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용 재료 설치하기와 용접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용 재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용접 장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용 재료 설치하기와 용접 장비 점검하기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용접 전원 관리, 작업장 시설 관련 지식 및 CO2 용접기 조작과 장비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선수 학습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핵심 용어인 압력 조정기와 와이어 송급 장치, 그리고 정기 점검에 대해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접용 재료 설치 및 장비 점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용접 마스터 임병철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용접용 재료의 설치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압력 조정기 설치와 송급 장치 연결 및 와이어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비 점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네, 장비 점검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항목과 CO2 용접기 이상 발생 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점검 및 정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지금부터 용접용 재료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네.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설치한 이 용접기 후면에 접속부 CO2 용접기에 조정기 연결 가스 호스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CO2 용기의 압력 조정기를 잠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압력 조정기인데요. 가스 용기 위쪽에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사용하는 압력 조정기와 이제 가스 히터, 이쪽이 히터 부분인데요. 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네. 이쪽이 지금 히터입니다. 예, 히터와 그리고 유량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유량계죠. 네, 이렇게 해서 유량계가 이제 가스 연결용 호스, 가스 연결용 호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O2 가스 압력은 이제 용기 내부 압력으로부터 이제 조정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배출 압력으로 낮아지고요. 이때 상당한 이 열을 이 주위로부터 흡수하여 이 조정기와 유량계가 좀 얼어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CO2 압력 조정기에는 다음과 같이 히터. 네, 히터가 이제 부착되어 있어 갖고요. 동파 방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스 유량은 소전류 영역 내에서는 15에서 15리터 퍼 민 좋고요. 이제 대전류 영역에서는 20에서 20리터 퍼 민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CO2 가스 압력은 용기 내부 압력으로부터 이제 압력 조정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배출 압력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히터가 부착되어 있는 거군요. 네, 다음으로는 CO2 용기에 압력 조정기와 이제 유량계를 설치를 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 예, 아, 네. 지금은 설치를 미리 해놨고요. 네. 자,
CO2 가스 용기와 유량계를 체결하려면 CO2 가스 용기에 이제 가스 가열 히터가 부착된 압력 조정기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자, 이제 가스 호스 한쪽 끝을 유량계 출구에 연결을 하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가스 용접기 후면에 가스 립불에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용접기 전면에 가스 립불 호스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와이어 송급 장치에 이제 가스 출구 립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압력 조정기에 가스 가열 코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네네. 네. 네, 가열 코드를 용접기 후면에 이렇게 별도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별도의 110V, 220V 이 콘센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용접기 제조사마다 위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네. 참고로 우리 저희 그 혼합가스 사용 시에 장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혼합가스를 사용하면은 스펙터가 적고 용착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이제 가스를 혼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량계 그림 A와 B로 혼합비를 맞추고요. 그림 C로서 이제 토치 유량을 조절한 후에 그림 A, B 유량 G15를 좀 갖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CO2 용접기와 CO2 가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와이어 송급 장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 즉 우리나라 말로 와이어 송급 장치는 와이어의 숲을 또는 릴에서 뽑아 토치 케이블을 통해 용접부까지 정속도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와이어 송급 장치에서 정속도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와이어 송급 장치의 구성을 함께 알아볼까요? 와이어 송급 장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류 전동기, 감속 장치, 송급 기구, 송급 속도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어 송급 장치는 감 롤러와 송급 롤러가 각각 한 개의 한 조가 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알루미늄 등과 같이 연질의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와이어 단면 형상이 변형되거나 와이어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송급 방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와이어의 송급 장치의 송급 방식은 송급 장치의 배치에 따라 4종류가 있으며 반자동, 용접기에 주로 푸시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푸시 방식은 와이어의 스풀 바로 앞에서 송급 장치를 부착하여 송급 튜브를 통해서 와이어가 용접 토치에 송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용접 토치가 가볍게 되기 때문에 반자동 용접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는 풀 방식은 송급 장치의 용접 토치에 직접 연결시키므로 토치와 송급 장치가 하나 되어 송급 시 이 마찰 저항을 작게 하여 와이어 송급을 원활하게 한 방식으로 주로 직경이 작고 재질이 연한 이 알루미늄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푸시 풀 방식은 와이어의 스풀과 토치 양측에 송급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송급 튜브가 길고 재질이 연한 재료에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송급성은 양호하지만 토치에 송급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조작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는 더블 푸시 방식은 푸시식 송급 장치와 용접 토치와의 중간에 또 하나의 푸시 송급 장치를 장착시켜 2대의 푸시 전동기에 의해 송급하는 방식으로 송급 튜브가 매우 긴 경우에 사용됩니다. 용접 토치는 푸시 방식인 것을 사용할 수 있어 조작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와이어의 송급 장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대표적인 와이어 송급 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대개 와이어 송급 장치에는 인칭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것으로 본 용접에 앞서 와이어를 조금씩 내보내어 와이어 송급 장치의 작용, 스프링의 상태, 구동 롤러의 장력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급 룰러의 누르름대는 나사를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송급 룰러는 와이어의 굵기에 따라서 갈아 끼워야 합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원격 조절 상자로서 송급 장치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거리 용접 시 용접사가 작업 위치에 따라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 전류 전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간편한 장치입니다. 또한 이 와이어 송급 장치는 용접기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형편에 따라서는 용접기와 분리해서 약 40에서 60m까지 먼 용접 현장에 운반할 수 있도록 롱 케이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와이어 송급 장치 조정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봉 송급 장치의 압력에 의한 순간적인 불균일 송급은 기공 생성과 각종 용접 결함과 직결되므로 송급 장치의 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우선 밸런스 롤러를 잘 조정하여 와이어가 곧게 나오는지 확인한 후 이송 롤러의 압력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토치 케이블 선을 곧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임하도록 하여 마찰에 의한 이송 저항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와이어의 송급을 위해서는 롤러를 수시로 청소하여 이물질이나 라이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유홈과 V홈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송급 롤러를 널링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널링된 롤러는 와이어에 흠집이 생기고 와이어가 눌리는 결점이 있으므로 라이너를 자주 교환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또 무엇을 알아보나요? 네, 와이어 송급 장치를 이 용접기 전면에 연결을 하고 이제 와이어 설치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 송급 장치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게 지금 와이어 송급 장치인데요. 네. 와이어 릴과 그다음에 압축 롤러, 압축 롤러. 네, 그다음에 안내관과 네, 이제 송급 롤러로 송급 크게 롤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송급 장치에 와이어 연결을 잘못할 경우에는요, 다음과 그림과 같이 와이어 구부러짐, 와이어 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급 장치의 와이어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 설치를 위해서는요, 와이어 송급 모터 제어 케이블을 와이어 송급 장치 후면에 커넥터와 용접기 본체의 커넥터에 접속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와이어 릴을 송급 장치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송급 장치의 릴축 조임 너트를 풀어내고요. 영광용 용접 와이어 릴을 라벨지가 보이게 잡고 릴축에 이제 밀어 넣습니다. 계속해서 와이어 릴축 조임 너트를 조이고 가압 조절 손잡이를 풀고 가압 유닛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송급 롤러의 홈이 와이어 직경에 맞는 것인가 확인을 하고요. 다르면 맞는 것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송급 롤러 앞뒤에 설치되는 이 안내관 역시 사용 와이어 규격에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송급 롤러와 거리가 너무 이제 길지 않게 해서 와이어 릴을 이제 장착을 시키고요. 회전축은 너무 가볍게 돌리지 않도록 적당히 좀 조여주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제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네. 다음은 이제 와이어 릴을 회전축에 고정을 시키고 와이어 끝을 이제 안내관을 통하여 송급 롤러 사이에 끼워 압축 롤러의 조임 나사를 적당히 좀 조여줍니다. 그리고 릴의 고정구에서 와이어를 빼내 구부러진 부분을 이 니퍼로 이 절단을 약 30mm 정도를 직선이 되도록 곱게 펴고요. 이때 와이어는 이제 강선으로 와이어 릴이
풀릴 때 한꺼번에 풀리지 않도록 좀 잡아주도록 해야 되고요. 와이어 끝은 직선으로 펴진 게 좀 보이시죠? 네. 끝이 펴진 게 잘 보이네요. 네. 이제 이 와이어 끝을 인렛 가이드를 통해서요. 송금 롤러 홈을 지나 이제 아웃렛 가이드 중간 위치까지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은 후에 가압 유닛을 내리고 가압 조절 손잡이에 새겨진 와이어 굵기 눈금에 맞도록 압력을 이제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토치 케이블을 곱게 펴고 토치 끝을 노즐과 콘택트 팁을 이제 풀어냅니다. 그 토치 끝에 노즐과 콘택트 팁을 풀어내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네, 팁이 끼워진 상태에서 이 와이어를 끼우면요, 팁과 가스 디퓨저 연결 턱에 걸려갖고요, 이 와이어가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꼬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와이어 이 교정 손잡이로 롤러를 수평되도록 하여 와이어가 일직선으로 좀 펴지도록 한 후에 와이어 송급 장치 또는 원격 조정기에 부착된 인칭 스위치를 눌러 와이어 끝이 이 토치에서 20에서 30 정도 도출되게 해주시고요. 아, 선생님, 근데 토치 스위치를 눌러 와이어를 송급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 용접 전원과 보호가스가 배출돼서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팁과 노즐을 끼우는데요. 토치를 연결하고 이 가스의 흐름, 전류 및 와이어의 송급 모터의 작동, 제어 등을 위한 이 토치 스위치 케이블을 송급 장치 혹은 이제 용접 전원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와이어 직경보다 큰 규격의 팁을 사용한다면 용접 시 이 전류가 통전과 아크의 안정이 불량해지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 팁 끝을 10에서 15mm 정도 돌출하도록 이 니퍼로 절단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접용 재료 설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용접기를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 전, 사용 후에 관리가 필요하며 평소 작업을 할 때도 안전수칙을 지키며 용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용접기 정기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점검에는 이상한 진동이나 타는 냄새의 유무, 케이블 접속 부분의 발열, 단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원 내부에 송풍기가 회전할 때 소음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의 접속 부분에 절연 테이프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3에서 6개월 점검 시에는 정기적 접속 부분을 점검을 하는데 전원의 입력 측, 출력 측, 용접 케이블의 접속 부분의 절연 테이프의 해체 상태와 접촉의 불량, 절연의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접지선을 점검하여 전원 케이블의 접지는 완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정류기 냉각 팬 및 변압기 관성간에 먼지가 쌓이면 방열 효과가 낮아지므로 용접기 내부의 불순물 제거도 해야 하는데요. 측면 및 상면을 열어 압축 공기로 먼지를 제거를 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 점검은 이 송급 장치의 롤러, 마모 상태 점검 및 교환, 라이너 속의 이물질 제거, 토치 스위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연간 점검 시에는 제어 컨트롤, PCV, 제어 릴레이 손상 및 부품의 열화를 점검 후 교체 수리합니다. 용접기 고장 원인 파악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장 원인을 추적하기 전에 접속 부분을 확실히 점검을 해야 하며 용접기 내부 보수 점검 전에 1차 측 전원 개폐기의 오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직후에 내부 점검을 할 때는 전원 콘덴서가 충전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전원 차단 후 약 5분에서 10분 후에 커버를 제거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조정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프린트 기판에
커넥터 부분은 손으로 만지거나 불순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불순물이 침투로 접촉이 불량할 때는 깨끗한 면에 알코올을 묻혀 가볍게 제거합니다. 끝으로 이 용접기 이상 시에 간단한 점검 및 정비 방법에 대해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가 발생되지 않을 때 예상 가능한 고장 원인별 보수 및 정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처음 확인해 볼 것은 메인 또는 용접기 전원 스위치가 오프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전원 스위치를 온으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전원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면 퓨즈가 단락되었을 수 있으니 퓨즈를 교환합니다. 토치 또는 모재 측 케이블 불량 또는 단선이 되었을 시엔 접지선을 모재에 연결합니다. 이때 전선 단락의 경우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상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줘야 합니다. 제어 케이블 단선, 전자접촉기 릴레이 작동 불량으로 와이어 송급이 안 된다면 케이블 점검, 교환, 릴레이 접점 청소 및 교환을 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PCB 접촉이 불량이라면 PCB를 교체해 줍니다. 전류와 전압 조정이 안 될 때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은 전류, 전압 조정 노브가 불량 시에 전류, 전압 조정 노브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PCB 접촉이 불량일 경우 PCB를 교체하고 전원 케이블이 단선되는 원인이 없도록 전원 케이블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가스가 계속 방류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가스가 나오지 않거나 불량할 경우에는 다음의 고장 원인을 확인 후 보수 및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처음 확인해 볼 것은 메인 또는 용접기 전원 스위치가 오프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전원 스위치를 온으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압력 용기에 가스가 없거나 밸브, 즉 유량 밸브가 닫혀 있다면 가스 용기 교환 또는 용기 밸브, 즉 유량기를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전원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면 퓨즈가 단락되었을 수 있으니 퓨즈를 교환합니다. 또한 전자밸브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자밸브를 점검하고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가스밸브가 터지거나 막혀 있다면 가스 호스를 점검하고 교환해 줍니다. 유량기 작동이 불량이거나 고장일 경우 유량기를 수리하고 교환해 줍니다. PCB 접촉이 불량이라면 PCB를 교체해 줍니다. 가스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가스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압력을 재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CO2 조정기의 가열기, 즉 히터가 결빙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가열기 전원을 점검 및 수리하고 교환해 주도록 합니다. 토치 스위치를 온해도 와이어가 송급이 되지 않거나 통전되지 않을 때는 다음의 고장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토치 스위치 고장 또는 접촉 불량일 경우 스위치를 점검하여 청소하거나 교환하여야 합니다. 둘째, 와이어의 팁 끝이 단락이 되어 있다면 팁 끝을 줄로 갈아서 단락부를 제거하거나 팁 교환을 해줍니다. 셋째, PCB 기판이 불량일 경우 PCB를 점검하고 교환해줍니다. 넷째, 팁이나 노즐의 체결 불량 등으로 전기 접촉이 불량일 경우 팁을 확실히 조이거나 교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패터 및 불순물이 팁 구멍을 막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팁 구멍을 팁 클리너와 줄로 청소해 주도록 합니다. 크레이터 제어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프린터 가판 불량 또는 고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프린트 기판을 점검 또는 교환하여 보수 정비해 줘야 합니다. 인칭 스위치를 눌러도 와이어 송급이 안 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고장의 원인을 파악한 후 보수 및 정비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제어 케이블 단선 및 PCB가 불량일 경우 제어 케이블 및 PCB를 점검하여 결선 또는 교환해 줍니다. 둘째, 전류가 너무 낮게 조절되어 있을 시에도 와이어 송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때는 전류를 높여줍니다.
셋째, 송금 모터 및 휴즈에 고장이 있으니 확인 후 송금 모터를 점검하여 수리 또는 교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패터 및 불순물이 팁 구멍을 막고 있을 경우 팁 구멍을 팁 클리너와 줄로 청소해 줍니다. 네, 오늘은 임병철 선생님과 함께 용접재료 설치와 장비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새롭게 배운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용접재료 설치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이해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복습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저는 용접재료 설치에 대한 사항도 재밌었는데 장비 점검하는 부분이 이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CO2 용접기 이상 시에 간단한 점검 방법 및 이 정비 방법에 대한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 표는 용접 작업자들이 평소에 점검 시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점검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는 와이어를 스풀 또는 릴에서 뽑아 토치 케이블을 통해 용접부까지 정속도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송급 장치에서는 정속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이어 송급 장치는 직류 전동기, 감속 장치, 송급 기구, 송급 속도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에 있는 가압 롤러와 하단에 있는 송금 롤러가 각각 한 개씩 한 조가 된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알루미늄 등과 같이 연질의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와이어 단면 형상이 변형되거나 와이어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조로 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용접기를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 전, 사용 후의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수칙을 지키며 용접해야 합니다.